자, 우선은 우리 대표님들께서 네이버에 대한 툴을 쓸 때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툴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포토스케이프입니다. 그 다음에 픽픽, 네이버 캡처, 그다음에 블로그 올인원 전에 이걸 할게요. 제가 순서로 보겠습니다.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 그다음에 블로그 올인원까지 해서 총 6개 기본 툴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토스케이프를 이제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포토스케이프는 네이버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글을 쓴 다음에 뭐 하죠? 글을 쓴 다음에 이미지가 들어가죠. 그렇죠? 대표님들 동의하실까요? 블로그 글 사진 들어가죠. 이 이미지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말씀 안 해줄 건가요? 저 혼자 할까요? 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홍보글을 쓸 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업체에서 저희가 이제 블로그 대행을 맡았을 때, 이 사진을 계속 찍어주지는 않아요.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쓴 사진을 갖다가 예전에는 다시 사용해도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이제는 어떻다? AI 사진 아니면 사진을 두 장 또는 세 장 겹쳐서 사용해야 뭐가 안 걸린다? 유사 이미지가 안 걸립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이미지는 그럼 뭘까요? 유사 이미지. 대표님들 유사 이미지가 뭘까요? 유사 이미지. 유재석과 뭐 김사랑의 사이, 네. 뭘까 유사 이미지가? 네, 네이버에서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이 유사 이미지 한 장이라도 걸리면은 순위권에 노출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유사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 포토스케이프를 갖다가 대표님들한테 이거를 다운받는 걸 보이지 않고 그냥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포토스케이프를 미리 받아놓은 화면에서 어떤 식으로 사진을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스택 공방에 들어가 있으면 될까요? 스택 공방? 스택 공방에? 스크랩 댓글 공간방에 있는 방 있으실까요? 여기 요방. 있으신 분 1번, 없으신 분 2번 누르시면 됩니다. 스택 공방에 있다 1번, 없다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방에 가시면은 어떤 분들이 자꾸만 사진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이제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소의 고수라는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저희가 블로그를 갖다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어떤 글을 썼습니다. 어떤 글을 썼죠? 네. 고압 청소, 곰팡이까지 깨끗하게라고 적었죠. 그 다음에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었죠, 우리 대표님들? 썸네일 혹시 보이시나요? 썸네일. 자, 이게, 어, 어쨌든 사진이죠? 사진 안에 뭐가 들어갔죠? 글씨가 들어갔고, 겉에 검은색이 들어갔고, 요 조그만한 이미지가 들어갔죠. 이거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네,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사진이 어떻게 돼 있죠, 우리 대표님들? 사진이 어떻게 돼 있죠? 요즘에 우리 심정원님이 엄청 글을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인정드립니다. 네, 워터마크랑 그다음 또 뭐 있죠? 워터마크랑 또 뭐가 있죠? 사진을 여러 장을 이렇게 겹쳐놓지 않았나요? 여러 장을. 대부분 사진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 장 한 장씩 들어가는데 여러 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나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겹쳐놨을까요? 왜 여러 장의 사진을 겹쳐놨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업체에서 사진을 어느 정도만 주고서 이거를 계속 저희가 재활용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두 장에서 세 장 겹쳐서 어떻게 하죠? 계속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거고 이 중간에 워터마크까지 붙여서 어떻게 한 거죠? 네, 사진이 유사 사진이 안 걸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 테두리를 만든다던가 사진을 여러 장을 쓸 때 있죠? 네, 이런 작업들을 해서 어떻게 하죠?
블록 포스팅의 효율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이런 사진을 쓸 때, 어떻죠? 이것도 보이시나요, 혹시? 사진이 몇 장이 겹쳐져 있죠? 1, 2, 3, 4 나와 있죠? 다른 사진도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글씨까지 넣고 사진을 이렇게 여러 장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중복 이미지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나중이라도 이런 업체라던가 연결을 받았을 때 얘네들이 사진을 왜 이렇게 쓰지를 궁금해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 이 사진을 만들 때 뭘로 쓴다?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토스케이프라는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네, 여기 보시면 이어붙이기 혹시 보이시나요? 이어붙이기. 저 사진들을 이어붙이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포토스케이프. 만약에 이 사진을 한 장을 쓴다고 했을 때 딱 들어가고 한 장을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사진이 위에부터 아래쪽까지 연결돼서 붙여져 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사진 어떻게 쓸 수 있죠? 이 한 장 사진을 쓴 다음에 만약에 이 한 장만 사진을 쓰게 되면 이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왜 한 번밖에 없으냐면은 비슷한 사진을 계속 있으면 유사 사진이 바로 그건 아니고요. 그냥 사진을 갖다가, 뭐, 예를 들면은, 가로로 찍었다가 세로로 찍어서 위치를 좀 바꿔서 찍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같은 사진을 같이 몇 번 더 쓰는 거는 순위권에 영향을 준다고요. 이해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같은 사진을 두 번 쓰기 위한 방법이 뭐다? 포토스케이프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업체에서 홍보글에서 사진을 좀 덜 줄 때 있죠. 아니면 내가 이 사진만큼은 한 두세 번 정도 더 쓰고 싶어, 세네 번 더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 얘네들로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토스케이프에 이어붙이기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엔진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포지팅할 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 장만 있을 때는 한 번 쓴 다음에 또 쓸 수 있다 없다? 써도 노출이 안 된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을 갖다 한 번 더 겹쳐서 어떻게 하죠? 위아래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외부 간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외부 간격. 자, 외부 간격을 마이너스로 줄이고 플러스로 늘리면 어떻게 되죠? 뭔가 색깔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자, 그 다음에 여백 색상을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었던 사진에서 여백 색상이 뭘로 돼 있었죠? 여백 색상이 뭘로 돼 있었죠? 보이시나요? 무슨 색으로 돼 있었죠? 네, 노란색으로 돼 있었죠? 네, 노란색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란색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얘를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거의 비슷비슷하죠? 이 색깔이랑 저 색깔이 그렇지 않나요, 대표님들? 자, 요 색깔이랑 요 색깔. 그래서 이 색깔을 또 저기에 맞추게끔 비슷하게 쓸 수도 있고요. 얘를 누른 다음에 이 오토매틱 컬러라든가 모어 컬러를 딱 누르게 되면은 또 여기서도 이런 색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찾아서 얘를 넣는 거예요. 쌍교색 지정에 눌러주고 얘 눌러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렇게 누르면은 얘는 어떤 사진이 된다? 네, 조금 더 다른 사진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너무 둥글게 사진 간격을 너무 길게 하거나 너무 좁게 하면 티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죠? 외부 여백을 좀 늘리거나 어떻게 보시죠? 외부 여백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외부 여백이 어떻게 돼 있죠? 이 노란색이 여기서 자라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라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여러 장을 해서 어떻게 하죠? 네, 전혀 다른 사진. 여기에다가 액자라던가 워터마크를 넣는 겁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걸 옆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 거. 이건 위에서 아래로,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바둑판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판으로 바꾸면은 사진을 몇 장을 더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죠? 우리 대표님들 사진들이 어떻게 됐죠? 사진이 어떻게 변경됐죠? 아까 여기에 있는 사진이랑 이 사진이랑 약간 사진이 틀리지만 비슷하게 제가 만들어줬죠. 그렇지 않나요, 대표님들? 자, 이렇게 해서 포토스케이프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얘네들 사진을 변경하고 위치를 변경하고 뭘로 바꾸는 거죠? 또다시 색상을 바꾼 후에 너무 티나지 않는 색상으로 해서 자, 색상을 누르고 모 컬러 누른 다음에 여기서도
너무 그러니까 모나지 않은 색깔 있죠. 튀지 않는 색상. 뭐 이런 걸 누른 다음에 여기 사용색 지정 추가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오죠. 얘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변했죠? 색깔이 변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겉의 색깔과 순치 위치를 바꿔서 어떻게 하죠? 얘네들이 전혀 다른 색으로 해서 변경해주게끔 네이버에다가 이미지를 속이는 겁니다. 이거보다 이게 바로 유사 사진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간격도 바꿔주고 외부 여백도 바꿔주면서 계속적인 이런 작업들을 해서 어떻게 되죠? 네. 네이버에서 사진을 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진을 한 번 더 쓰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이해 갔다 1번, 이해 안 갔다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갔다가 1번이고요. 이해 안 갔다가 2번.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진들을 스대공 방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진들이 해서 잘 노출이 되니까 보여드렸겠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스테콩 방에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스테콩 안 할 거야. 나는 업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블로그를 운영할 때 이 스테콩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최세영님 거 한번 맡은 업체 블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어떻게 했죠? 이건 다 AI 사진으로 다 넣었죠? 아마 유료 AI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실물로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진을 갖다 이제 계속적으로 만약에 제가 두 번, 세 번 쓰려면 어떻게 되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포토스케이프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어떻게 했죠? AI 사진이랑 글씨랑 한 번 더 겹쳤죠? 밑으로 내려가니까 얘도 AI 사진, 밑으로 내려가니까 또 AI 사진, AI 사진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요 사진도 한번 블록 포스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이시나요, 혹시 대표님들? 설치하기 전후 사진 보이시죠? 네, 그리고 간격이 어떻죠? 넓죠? 아까 포토스케이프에서 봤었던 내용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지 않으세요, 대표님들? 비슷한 것 같다. 1번. 아닌 것 같다. 2번. 네, 비슷하죠. 그러면은 이것도 동일하게 한번 제가 한번 사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다 지워버리고. 자, 저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넣고요. 화면 우선 좀 크게 좀 줄이겠습니다. 줄여도 더 안 줄여지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저 똑같이 사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비포 애프터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외백 여부를 우선 늘려줍니다. 외백. 여백을 늘려드릴게요. 발음이 좀 셌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간격 있죠? 사진 간격을 훨씬 더 많이 늘려보겠습니다. 자, 사진 간격을 늘렸는데, 이 사진들은 약간 세운 사진이고, 왼쪽 사진은 좀, 안 세운 사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 안에다가 만약 글씨를 넣는다고 치면은, 밑에 쪽에다가,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글씨 쓰기를 어떻게 했죠? 네, 사진 편집하기로 누르신 다음에 방금 어떻게 했죠? 제가 이어붙이기에서 여기 사진 편집하러 가기 있죠?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보이시나요? 보이면 1번. 네, 자, 여기에서 사진 편집하기를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뿅 넘어갔죠? 그럼 여기에서 개체 T 있죠, T. 너 T니? 할 때 T. 그래서 너 사진이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before. 네, 누르고. 자, 이게 전사진. 컨트롤 C, 컨트롤 V. 아이고, 아이고. 자, 자, 여기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X 누르고 어떻게 하죠? V4 이렇게 눌러서 어떻게 하죠? 다시 T를 누른 다음에 F부터 자, F부터를 이렇게 들어갔죠? 크기 좀 줄이겠습니다. 저거 맞게끔 할 거니까. 자, 또 F 또 하나를 더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쭉 넘어가서 어떻게 했죠?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화살 표시가 나와 있죠. 화살 표시는, 여기 도구, 자르기, 개체, 화살 표시가 어디 있나? 기본, 네, 우리 화살 표시 친구가 지금 굉장히 찾기가 어렵네요. 자, 우선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사진 이렇게 만든다고 칠게요. 아, 컨트롤 C, 컨트롤 C,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가 미리 컨버스 되는데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된다고 나와요. 수정하기 전까지 아직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더 눌러서 어떻게 하죠? T를 누른 다음에 T를 바꿔서 이 글씨체도 저희가 바꿀 수가 있고요. 이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efore, after, before, after. 화살 표시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화살 표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변경해서 쓴다. 왜 이유는 뭐다? 네, 우리가 유사 사진, 한 번 쓴 사진을 더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대표님들? 여기까지 질문 있다 1번, 질문 없다 2번 누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알았다죠? 자, 그럼 포토스케이프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끔 보다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밑에 쪽에 이렇게 영상 만드는 거, 영상 만드는 거랑 잘린 거 있어, 잘린 거, 잘린 게 있는 사진도 있을 겁니다. 잘린 거 있는 사진들 제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휴대폰 방에서 자, 우리 태연이 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인드 태연 어디 갔죠? 자, 오늘은 글이 상당히 많군요. 네. 자, 태연이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혹시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실까요, 대표님들? 동영상 만들고 나면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아무나 없게.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시면 돼요. 아무 얘기도. 아무 얘기도 안 하면은 소리가 안 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네, 저거 할 때 뭔가 얘기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있어서 그래요. 음소거하는 거 있다고요? 아, 그런 게 있나요? 그거 좀 이따 한번 알려주세요, 태연님께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이렇게 잘라서 넣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왜 자르냐면은 네이버에서는 이런 새로운 사진들을 갖다가 신규적인 점수를 줍니다. 얘가 전체로 사진 몇 장이 들어간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까지 포함하면 20장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AI 사진이죠. 거기에다가 뭐가 있죠? 우리가 동영상이 들어갔죠. 거기다가 사진이랑 키워드가 적절하게 처음 들어간 사진을 했고, 자, 이 사진들은 미드저니로 한 겁니다. 미드저니. 이건 좀 비싸요. 가격대가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죠? 이런 사진들을 저희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쓸까요? 점수를 많이 먹히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상위 노출을 위해서 저렇게 쓰는 겁니다. 다른 예시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 아, 이거 다 끝나겠네. 자, 여기도 보이시죠? 동영상 하나 넣고, 네, 이렇게. 이 동영상도 좀 이따 만드는 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만드는 거가 어떤 구조냐면은, 자, 저 사진 쓰는 구조가 포토스케이프마다 끝나겠네. 잠시만요. 자, 포토스케이프에서 여기 보면 사진 분할이라고 보이시나요? 사진 분할? 여러분들 사진 분할이라고 보이시나요? 사진 분할을 누른 다음에 내가 이 사진을 갖다가 좀 이렇게 밑에다가 좀 쓸데없는 사진 넣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님들께서 그 사진을 분할을 해서 어떻게 하죠? 그 사진을 분할을 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이제 만들고 싶다 하실 때 저희가 아무 사진을 하나 이렇게 갖고 와서 누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칸수 있죠, 줄수. 얘를 줄이고 이 칸수를 늘리면 어떻게 되죠? 다섯 칸, 여섯 칸이 있죠. 얘를 분할을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저 다운로드 아웃풋이라는 것에 이제 들어가고 이걸 포맷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되죠? 뚜두둑 해서 잘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뚜두둑 해서 잘리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블로그 안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그럼 제 거 블로그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쓰기를 누르고, 뭐, 예를 들면은, 제목 넣겠습니다. 인라인, 세팅, 강의, 하고 사진 글 넣었죠? 넣은 다음에, 이게 사진 보이시죠? 사진에 들어가서, 요 아웃풋 보이시나요? 아웃풋? 지금 잘려져 있죠? 사진들. 자, 얘네들을 쭉 순서대로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뭘로 하죠? 슬라이드로 넣으시면 됩니다. 보이세요, 대표님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똑같이 올라갔죠? 네, 그 사진이 아까 요 사진인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이 자르는 거는 여러분들 개수와 상관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것도 어떻죠? 사진을 이렇게 자른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분은 10개 자르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5개 자르신 분, 어떤 분은 몇 개씩 자르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많이 해보시면 알아요. 아, 이 사진을 왜 이렇게 많이 자르고 이렇게 AI 사진이라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찍은 사진들. 다른 사진의 글씨를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진에는 글씨를 쓸 수는 없고요, 지향님. 이거를 이미 글씨가 있는 상태에서 자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사진 편집을 가서, 만약에 이 사진 있죠? 이 사진을 저장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른 저장을 할게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얘를 갖다 어떻게 하죠? 아, 얘가 또 그게 안 나오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진 분할에 들어가셔서, 분할해서, 추가해서 바탕화면에 저희가 이 아까 만들었던 사진들 있었죠? 글 있었던 사진들. 이게 여기 있죠? 예, 얘를 누른 다음에 얘가 글씨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분할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분할 누르게 되면 똑같이 아웃풋 누르고 포맷 유지 상태에서 분할이 되는 겁니다. 얘가 잘려 있죠? 잘려 있으면 다시 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사진 있죠? 사진. 사진 누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잘렸던 친구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얘네들을 갖다가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 누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열면은 뭘로 들어가죠? 개별 사진 아니죠? 콜라주 아니죠? 슬라이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슬라이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됐죠? 보이시나요? 재영님 보이세요? 네, 이렇게 넣는 겁니다. 상위 노출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점수를 많이 매기기 위해서입니다. 점수를. 근데 다른 업체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사진들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한 10개에서 8장 이상 정도를 합니다. 네. 서, 장, 예, 서아님,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거를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진 때문에 노출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얘는 어떻게 썼구나, 저렇게 썼구나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 뭐 알려드렸죠? 포토스케이프로 사진을 변환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께서 다 배우신 겁니다. 어떻게? 이어붙이게 배웠죠? 우리 대표님들? 이 안에 외벽 여부를 갖다가 변경을 해서 어떻게 하죠? 내 사이즈에 맞게끔 이 테두리랑 이 색깔들을 계속 변경시켜서 한 번 쓸 수 있는 사진을 두 번, 세 번 이상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이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 네, 이렇게. 옆으로 바꾸거나 앞으로 바꿔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네 장 사진을 들어가도 좋지만은 거의 한 두 장이 좀 깔끔하더라, 두 장. 옆으로도 두 장이 좀 깔끔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블로그에 들어간 사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더 훨씬 더 양질의 사진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갔으면 1번 누르시고 이해 안 갔으면 2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빨리 네이버 캡처 갈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자, 네이버 캡처는 우리가 아까 봤었을 때 그 사진의 영역에서 조금 더 얘가 어떻게 되는 친구죠? 약간 좀 레벨이 좀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자, 네이버 캡처는 우리 대표님께 사진 파일, 그게 그 포토스케이프처럼 얘도 파일 다 보내드릴 겁니다, 저희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 캡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캡처한다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계속적으로 캡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얘네들을 갖다. 여기 밑에 사인 있죠? 네. 이걸 저장도 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동영상 캡처라고 있습니다. 동영상 캡처. 자, 이걸 눌러볼게요. 동영상 캡처를 갖다가 할 텐데 아까 저희가 봤었을 때 그런 사진들이 나오는 경우 있었죠. 어떤 사진들? 동영상이 있고 사진은 그냥 흘러가는 거. 보이시죠? 자, 동영상을 왜 이렇게 넣냐면 동영상을 넣었을 때 약간의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어떤 걸로 많이 하냐면은 어, 이,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미 나와 있는 썸네일이라던가 썸네일은 동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떻죠? 상단 문의 전화번호를 갖다가 어떻게 했죠? 전화번호를 갖다가 동영상을 만들었죠. 보이시나요? 사람들은 그럼 이거 보고 전화할까요? 안 할까요, 대표님들? 전화를 합니다. 이게 좀 너무 안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명함으로 만들거나 전화번호를 만들면은 노출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명함을 만들거나 전화번호를 만들게 되면은 가끔 스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했다? 명함을 동영상화했고 그거를 썸네일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네이버 캡처로 동영상 캡처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표님께. 자, 우리가 만든 어떤 사진이라던가 이미지가 하나 있겠죠. 사진 하나 있겠죠. 이 사진 한번 쳐볼게요. 이 사진. 그러면은 네이버 그 캡처에 있죠. 요거. 동영상 캡처라고 보이시나요? 동영상 캡처를 이렇게 해서 이 크기만큼 딱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REC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오디오 캡처하기 있죠? 이걸 없애면 됩니다. 적용 누르고 확인 누르면은 그 동영상이 이제 없어지지, 그 소리가 안 들어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스마트 캡처에 들어가셔서 이 화살 표시 통역 표명 누른 다음에 동영상 캡처에서 뭐가 있었죠? 우리가 오디오 캡처하기를 없애고 적용 누르고 확인 누르면은 이게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 REC라고 보이시는 REC? 얘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녹화가 되는 겁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제가 이걸 꺼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이 사진 보이세요? 사진 보이시죠? 녹화가 이제 됐긴 했는데 이 사진으로 녹화를 하는 겁니다. 이 안에다가 전화번호나 이메일 넣고서 하는 거고 얘를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내 PC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바탕화면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 누르고 제가 여기에서 얘는 사진 영역이 아니겠죠? 우리 대표님들? 사진 영역이 아니죠. 사진 영역이 아닙니다. 동영상에 가셔서 동영상 추가를 눌러서 그 동영상 영역에 있는 친구를 찾아야 돼. 얘 보이시죠? 얘. 아까 그 제가 캡처했던 이미지 있잖아요. 동영상 캡처했던 친구. 얘죠, 얘.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죠? 뭐 예를 들면은 뭐 하수구, 청소, 업체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완료 누르게 되면은 이 사진이 들어가죠. 근데 얘를 어떤 식으로 대표 사진을 하냐? 이 대표라는 거 보이세요, 여기? 이 대표를 누르게 되면은 이 동영상 이미지가 대표 사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행 누르면은 이 동영상 이미지가 떠요. 가끔 보면은 여기 강남치과라는 걸 검색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동영상 있는 애들 있지 않나요? 얘 보이세요? 얘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거. 자, 그리고 얘도 썸네일이 뭘로 되어 있죠? 썸네일이 뭘로 되어 있죠? 동영상으로 되어 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보이세요? 네. 얘도 뭘로 되어 있죠? 썸네일이 동영상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동영상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사진이 붙어 있죠. 음. 자, 얘 밑에 들어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걸 이제 썸네일로 하는 겁니다. 강남 치과라고 했을 때. 얘도 어떻게 되어 있죠?
동영상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자, 얘네들이 지금 상위 노출이 다 되고 있는데 왜 동영상 이미지를 썼을까요? 이렇게. 굳이. 굳이 이렇게 동영상 이미지 왜 썼을까요? 네, 이 동영상 이미지를 넣으면은 콘텐츠 점수에서 약간의 활성화 지수를 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동영상을 안 넣는 애들도 있어요. 다 동영상이 답은 아닙니다. 근데 저 동영상을 갖다가 키워드를 넣어서, 얘도 똑같죠? 키워드를 넣어서 최대한 노출이 잘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어떤 원리다? 자른 사진, 한 번도 안 쓴 사진, AI 사진, 그 다음에 동영상.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가 돼서 상위 노출까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네, 이해 갔으면 1번, 이해 안 갔으면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가 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네이버 캡처를 갖다가 할 때 저희가 어떻게 한다?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캔버스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무료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자, 디자인 만들기에서 우리가 여기 안에 보시면은 카드 뉴스라고 있습니다. 카드 뉴스. 카드 뉴스 보이시나요? 여기 별 표시되는 거 빼고 얘 한번 눌러볼게요. 얘를 버퍼 씌우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사진이 나오고 근데 이 사진을 갖다가 저희가 어떻게 한다? 아까 나와 있었던 그 네이버 캡처라는 친구 있었죠? 네이버 캡처. 걔를 갖다가 여기다 쓰는 겁니다. 네이버 캡처 갖다가 동영상 캡처를 누르고 어떻게 하죠? 자, 이렇게 예쁜 사진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어떻게 하죠? REC. 네. 아이고. REC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EC를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사진이 녹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오케이. 그 다음 멈추게 하면 어떻게 되죠?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이 나왔죠? 여기서 응용 버전을 해드릴게요. 이 밑에서 만약에 내가 이 병원의 사진이 아니라 전화번호를 얻고 싶다 하시게 되면은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 복사하든 뭐 해서 어떻게 하죠? 여기 안에다가 전화번호를 넣는 겁니다. 010,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약간 보일 듯 말 듯 외곽선 넣고 그림자선 넣고 해서 그래서 얘를 좀 크게 늘리던가 얘를 좀 진하게 하던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외곽선이나 이걸 넣어서 얘네가 전화번호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죠? 뭔가 기호를 넣으면 어때요? 기호. 대표님 여기 안에 기호 넣으면 우리가 전화번호 못 알아보네. 여기다가 전화번호 넣으면은 못 알아보네. 이렇게 이거 넣으면은 알아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네이버 캡처에서 똑같이 동영상 캡처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REC를 누를게요. 자, 좀만 빨리 끄겠습니다. 빨리 껐더니 어떻게 됐죠? 얘는 번호가 있고 얘는 번호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찌됐던가 이게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낫겠죠, 대표님들. 이렇게 해서 네이버 캡처랑 포토스케이프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님들이 아까 막 업체라든가 대형 업체에서 이렇게 올렸던 이유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이런 방식. 오케이. 근데 이런 방식을 왜 알아보냐? 이렇게 해야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아까 얘랑 얘가 쓰는 것처럼 해서 한 다음에 여기 있죠. 이런 것들.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카드 뉴스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사진들을 두 장에서 세 장을 결합을 해서 어떻게 되죠? 네, 전혀 새로운 사진으로 변경해 드리는 게 바로 이 과정인 겁니다. 자, 이해 가셨을까요, 대표님들? 네, 이렇게 만들면은 사진을 여러 장을 쓸 수 있는 거고, 이 사진도 미리 캔버스에 있는 사진을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도 뭐 예를 들면은 치과라고 해볼게요. 이 나오는 이미지들이 있죠? 얘를 누르고 지금 넘어갔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죠?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네, 배경 만들기. 배경 만들기 보이시나요? 배경 만들기 누른 다음에 이 사진 한 번 더 누르면 뭐가 나오죠? 배경 편집에서 이 파란색 사진이 나와 있죠? 투명도 나와 있죠? 얘를 줄여주는 겁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죠?
다시 요소에 가셔서 치과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딱 넣어주면 어때요? 얘 없애고. 자, 어떠세요, 대표님들? 자, 얘를 누른 다음에 또 투명도를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이 사진을 갖다가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캡처 있죠? 이거 네이버 웨이를 쓰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웨일로 사진을 당겨서 가지고 오는 거죠. 이 정도만 되면 대표님들이 포스팅하는데 조금 원활해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활하게 사진을 만들어서 어떻게 된다? 유사 문서에 걸리지 않게끔 완성시키는 게 무슨 목적이다? 여러분들께 지금 저희가 드리는 하나의 그런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캔버스도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지 말고요. 최대한 변형해서 써요, 변형. 뭐 예를 들면은 외곽선이라던가 이런 것도 최대한 변형해서 쓰시고요. 그리고 얘를 누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림자 뭐 이런 거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도 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글씨 크기 줄이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진을 갖고 온다면 어떻게 하죠? 여기 네이버 캡처해서 직접적인 캡처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 어떻게 했죠? 네, 복사하거나 PC에 저장을 좀 복사하는 거, 그러니까 PC에 저장을 쉬니까 복사 누르고 내 거 블로그에다가 컨트롤 V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썸네일이 되고 얘가 썸네일을 해도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상관없이 오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동영상 이미지로 넣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좋았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미리 캔버스 사용법 아셨나요? 그러니까 워터마크 안 걸려 있는 걸 갖다가 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사진을 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자, 치과 검색하니까 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사진이 있죠. 별표의 사진은 다 유료입니다. 네, 그것만 조금 하시면은 되고 뒤에 배경이랑 요만한 애들 거 하나 들고 와서 전혀 다른 사진처럼 보이게 하는 게 보다 이게 유사문서 피하는 방법입니다. 유사 사진.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이해 갔으면 1번이고요. 이해 안 갔으면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캔버스 강의는 제가 따로 한번 해드릴게요, 대표님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아까 뭐 하다 이게 끝났죠? 네, 픽픽. 야, 이제 픽픽이네. 자, 픽픽은 어떤 친구냐면은 클래스 101에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픽픽이라고 여러분들 검색해 본 사람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검색 그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 픽. 자, 픽픽이라는 사이트 나오죠? 픽픽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너무 이제 실망했던 게 동영상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건데 좀 많이 쉽게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예. 여기서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들어가시게 되면은 광고창이 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픽픽이라고. 자, 픽픽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제가 파일 이것도 다 보내드렸는데 대표님들이 너무 신기한 게 이메일 오픈율밖에 안 돼요. 이메일 오픈율.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예, 이메일을 오픈할 정도의 확률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픽픽이라는 곳은 재밌는 게 무료로 쓰고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유료로 뭐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홈.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쓸 거는 이 네 번째 거 쓰시면 됩니다. 네이버 고정된 사각 캡처. 만약에 우리가 이 사진을 갖다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래요? 갖고 왔죠. 얘를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바로 내 블로그에다가 컨트롤 V를 눌러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네, 저렇게 해줘요. 그래서 픽픽에서 이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쓰든 밀캔버스로 해서 파일에서 여기도 영역 지향 캡처했을 때 이렇게 해고 어떻게 하죠? 네, 이렇게 캡처를 그냥 우리가 무리 없이 연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파일, 영역 지정하기 캡처, 캡처. 또 파일,
영역 지정하기 캡처, 캡처. 네. 그 여기가 이미지 7, 6, 5, 4, 3, 2, 1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든 다음 어떻게 하죠? 예, 미리 캠프,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그런 여러 군데 있죠? 네. 걔네들한테 보내거나 업체 분들한테 이 배너를 만들어줍니다. 배너. 자, 배너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제가 배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너. 배너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어떤 이런 이벤트들을 할 때 배너 같은 거 넣는다고 하잖아요. 맘카페라든가 그런 데서. 맞아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얘를 딱, 얘는 좀 별론데요. 자, 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래야 돼? 자, 얘를 눌렀죠? 그럼 얘에 대해서 뭔가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있었죠? 아까 텍스트 누르고 그림 좀 큰 거 해서 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블로그 관리 대행 서비스 CS는 어떻게 대충 말이 맞았죠? 이렇게 적은 다음에 여기 자기 양력이랑 전화번호 넣고 카톡 넣고 이 위에다 회사 이름 넣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도 저희가 뭘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카드 뉴스를 만들던 미리 캔버스로 그다음에 픽픽을 활용해서 뭐 갖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네이버 캡처는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리 캔버스. 자, 미리 캔버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많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네이버 가입자까지 다 이제 수령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 픽픽은 캡처 기능만 쓰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픽픽도 녹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픽픽도 파일을 보내드릴 텐데요. 여기 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이 파일에서 어떻게 했죠? 영역 지정화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 텍스트 안에다가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 순서도 미리 캔버스 무료 사용 방법 이렇게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얘가 이렇게 줄여주거나 아니면은 가운데로 연결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연결해서 어떻게 하죠? 쓰고 싶으신 분들 여기다 다 쓰시면 됩니다. 뭐 AI 저장부터 문모까지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 도형을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화살 표시. 자, 얘는 얘는 무료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선두께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네, 얘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조절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도형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 사각형, 네모, 강조 표시가 다 있거든요. 그다음에 스탬프는 여기에 대한 순서도입니다. 순서도. 미리 캔버스 이렇게 써라. 그다음에 얘를 2번 누르고 이렇게 해라. 얘가 알아서 시리얼 넘버링이 돼요. 네, 여기 있네. 여기. 자, 여기 이렇게 했고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단추니까. 자, 얘도 이거 지급이 됐나 보네요. 어쨌든 스탬프를 통해서 이렇게 순서도 사진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순서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글쓰기라든가 뭐 순서도 그런 거 있죠. 할 때 다 미리 캔버스로 거의 99%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죠? 컨트롤 C 누르고 아니면은 복사해서 누르거나 내 블로그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거 보이셨나요? 그래서 픽픽으로 사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택 누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갖다가 흐리게 할 수가 있어요. 모자이크 처리가 아니라. 이게 조금 더 잘 보이거든요. 모자이크 처리는 거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만 도려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딜리트 키 누르면 얘가 사라집니다. 자, 얘도 없어지고 싶으면 딜리트 키 누르면 돼요. 그리고 스탬프는 1번, 2번, 3번도 있지만은 뭐 대충 기능들은 되게 많습니다. 여기 체크 표시도 있고 뭐도 있고 도형도 있어요. 도형. 이런 거 보이시죠? 사각, 육각, 선, 화살 표시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기능인 녹화 기능도 있습니다. 녹화 기능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 필요도 없고 안 쓰니까. PPT를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미리 캔버스. 자, 여러분들 미리 캔버스를 저희가 왜 쓸까요?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 왜 쓸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캔버스 우리가 왜 쓸까요? 미리 캔버스. 사진이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리 캔버스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꼭 하세요. 지금 하세요. 미리 캔버스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하시라고요, 그냥.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회원가입 하세요. 여기 들어가서. 자, 미리 캔버스 쓰는 이유는 사진을 여러 장을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아까와 같은 비슷한 사진을 만들 때 크기 쪽에 들어가서 요거에 잡할 거야. 크목 사이즈로 할 거죠. 그러면은 이 안에다가 기본적인 사진도 들어가고 모두 들어가고 어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이 빈 공간에서 여기 혹시 업로드라고 보이시나요? 혹시 업로드? 왼쪽에? 대표님도 업로드라고 보이세요? 업로드? 보이면 1번, 안 보이면 2번 누르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자, 업로드 누르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을 저 위에다 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PC 사진을 올릴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얘부터 얘까지 올려볼게요. 내용 어떻게 됐죠? 사진이 두 장이 올라왔죠? 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얘 넣어서 이렇게 반대로 넣을 수도 있겠죠. 음. 자,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넣고, 얘네 둘 사진도 물론 좋지만은, 이 안에다는 사진 배경을 하나 깔아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비즈니스 이렇게 하면, 사진이라도 이미지 되게 많이 나오죠? 자, 이거 누르고, 어떻게 하죠? 똑같이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네, 배경 만들기. 여기다가 사진 한번 더 클릭하고 배경 가입한 다음에 투명도를 좀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치면 이상하니까 얘를 검은색으로 할게요. 여자는 좀 밝은 게 좀 잘 어울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가 이렇게 혹하는 이미지랑 밑에 사이트를 걸거나 어떤 걸 했을 때 효과가 좀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업체들도 자기네 거를 이제 CPA화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냐면은 배경화면 지우고 다른 사진을 조합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사진들 많이 찍을 자신 있다면은 사진기로 찍으셔도 돼요. 근데 미리 캔버스 쓰는 이유는 디자인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디자인. 자, 여기 비즈니스 말고, 우리 예를 들면 여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행에 관련된 사진도 많이 나오고요. 뭐 프로젝트, 템플릿 이런 거 있죠. 음, 이런 애들 꽤 되게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뭐 QR코드 만드는 것도 있고요. 바코드라던가 QR코드. QR코드는 내가 만약에 이 튜잉이라는 사이트를 홍보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안에서, 아니면 저기 안에서, 여기 안에서 컨트롤 V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QR코드는. 오케이? 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사진을 갖다가 갖고 왔는데 한 번 더 복사하고 싶다 하시면 뭐 누르면 되죠? 이거 보이시나요? 페이지 복사. 그래서 얘를 지우는 겁니다. 다른 사진 넣거나 배경사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싱하는데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왜냐면은 GPT로 이미지 만들면 좀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얘가 만약에 무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하여튼간에 좀 많은 그런 파장을 일으켜 갖고 오겠죠. 그래서 밀캔버스는 이 정도 쓰고 밀캔버스로 제가 썸네일 만드는 것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썸네일. 썸네일이 뭐죠, 대표님들? 대표 사진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대표님들? 대표 사진. 썸네일 만드는 방법들은 잘 만들어진 썸네일을 보시면 돼요. 자, 밀캔버스 블로그에 가니까 얘 어때요? 악어 뭐야? 괜찮으세요? 네, 대표 사진. 음.
뭐 얘네들 어떠세요? 블로그 썸네일. 자, 이렇게 맞춰서 한 거죠. 그럼 저희도 블로그 썸네일을 갖다가 또 계속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유사사진이 안 걸리게끔. 어, 이거는 딱 그거예요. 가로 세로 사이즈.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사진 하나 넣고 테두리 하나 깔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얘가 좀 잘 그 차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위에 이제 텍스트, 이 텍스트 추가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검은색이니까 하얀색 사진을 쏘면 겠죠. 경제 위기 탈출 방법 이렇게 해서 얘 누르고 별색은 여기 하얀색으로 변경시켜주는 겁니다. 어때요? 대표님들 어떠냐고요? 괜찮다 1번, 안 괜찮다 2번. 예, 좀 단순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소 있죠, 요소. 요소에서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서 해야 돼요, 저걸. 자, 만약에 내가 이게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얘 어떻게 하죠? 네, 이걸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네, 뭐 순서를 바꾸건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여러 개를 넣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서 넣어서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는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고 이 안에 보시게 되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디자인 만들기 누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기본 디자인들이 엄청나게 잘 나와 있어요. 물론 유료도 많지만. 그래서 얘네들을 보고서 저희가 썸네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솔직히. 얘네가 썸네일은 엄청 그러니까 시간을 써요, 엄청나게.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거 썸네일 만드는 것들은 쉽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처음이니까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되게 좀 이해하면 쉬워요. 그래서 PPT 템플릿을 갖다 한번 제가 이거 테스트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얘는 선물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게 썸네일 그 별 표시가 있어서 제가 다 넘어갔는데, 그냥 이 친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썸네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표님들. 자, 이 크기 투도해서 이거를 카드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720에 720. 자, 여기 이렇게 누르니까 자물쇠 모양 있죠? 자물쇠 모양 깨우고, 자,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죠? 이 사진들 조금 바꾸고 뒤에 배경을 사진을 넣어서 조금만 변경을 시켜줘서 어떻게 하죠? 아이고. 자,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네, 여기 그 배경 만들기를 보이시죠? 배경 만들기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배경에서 얘네들을 좀 어두운 색으로 봐라. 이 프로필 여기 보시게 되면은 투명도 있습니다. 투명도. 투명도를 이렇게 낮추면 어떻게 돼요? 뒤에 사진은 강조되고 글씨도 좀 강조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템플릿은 유료가 훨씬 더 많은데 굳이 유료를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몇 개 조합해서 이 사진들 써서 얘네들을 갖다 없앤 다음에 어 유료로 지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신혜님. 그러니까 무료를 많이 쓰고 무료를 갖다 계속 응용을 하시라고요. 이 안에 글 넣는 것도 그렇고 뭘 넣는 것도 그렇고. 예, 많은 거 저도 알죠. 저도 쓰고 싶습니다. 근데 일부러 안 쓰는 이유가 이렇게 안 만들어져도 잘 돼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미리 캔버스 최적화 방법.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글씨 색깔을 미리 캔버스색이 하얀색으로 끄고, 자, 얘를 좀 띄워 놓아야 됩니다. 아이 필요하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캔버스 시작하면 이렇게 딱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소를 하나 더 들어가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얘가 어떻게 됐죠? 이 정도 숨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클릭 누른 다음에 투명도. 좀 안 보이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썸네일 만드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메이캔버스로. 카드뉴스도 그렇고, 이걸로 전부 다 이렇게 뉴스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대표님들? 질문 있으면 1번, 질문 없으면 2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 글씨 바꾸고요. 배경사진 바꾸고 또 씁니다. 배경사진 바꾸고 이거 쓰고 또 써요. 다른 것들. 그렇게 해야지 빨리빨리 글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템플릿에 보시게 되면은 그 카드뉴스 템플릿이 있습니다. 카드뉴스 템플릿. 카드뉴스 템플릿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유료가 많죠? 텍스트 쓰기 편한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또. 그럼 이렇게 텍스트만 쓰는 템플릿이 나오죠. 얘네들을 갖다가 조금만 바꿨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 카드뉴스는 간단 명료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보는 사람도 지루해요. 네. 그래서 카드뉴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법률이라던가 병원들이 왔다 그러시면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죠? 비슷하게 또 해주면 돼요. 병원 누리니까 이런 것도 보이시죠? 유료 사진만 안 쓰면 되니까. 예, 누르고 애니메이션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다시 뭘로 만들죠? 네,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텍스트도 불편하시면은 조금 예쁜 색깔로 바꿔서 변경해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이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은 카드 뉴스 한 장 만드는데 이 틀만 바뀌어요. 이 틀. 이 틀이라고 하면은 이런 애들 있죠. 미리 캔버스라고 적었던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틀만 바뀌기 때문에 밑에서 봐도 뭐해도 미리 캔버스인지는 대충 알지만은 퀄리티가 괜찮으면 어떻다? 그냥 많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카드 뉴스는 어쨌든 사진을 여러 장을 하거나 그냥 디자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해놓으면은 좀 깔끔하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카드 뉴스를 통해서. 근데 글이 이렇게 많은 거 좋지는 않아요. 글이 그냥 깔끔하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글을 좀 깔끔하게 쓸 수 있게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막 여기에서 막 학습지랑 그 내용들 다 보여주거나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고 뭘 하죠? 네. 얘네들 거 갖다가 크몬까지 만들어주고 재능 마켓까지 저희가 얘네들로 뭘 하죠? 네, 상세 페이지화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블로그 올인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제가 4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대표님들? 궁금하신 내용들? 자, 블로그 올인원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요. 카페, 옵션, 카페 명을 치면은 뭐가 나오죠? 블로그 오리온이 나오죠.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제가 이거 갖고 있으니까. 블로그 오리온에 들어가면 가입하지 마시고요. 이 다운받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받고 어떻게 한다? 제가 그 채팅창에 그 남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단톡방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런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 금치과 검사기, 유사문서 보는 거 하는 거랑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블로그 마케팅 하는 애들이랑 이거 예시로 보라고 제가 이렇게 막 올려놨죠.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수요특강 2탄 저품질 탈출 방법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저품질을 갖다가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저품질을 피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노하우가 생겨요. 자, 우선 자, 넘어갔고요. 이거 왜 넘어가냐면은 저희가 이 블로그 올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저런 모양이 나옵니다. 네. 제가 블로그 올인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되고요. 가끔 보다 보면은 블로그 올인원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재설치를 하거나 나중에 계속적으로 이제 찝어줘야 돼요. 어떤 광고 글을. 그래서 블로그 올인원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공지사항이. 네. 이런 것도 보이시죠? 이런 거 무시하시고요. 대표님들. 우선은 아까 그 블로그 올인원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파일도 보내드릴 겁니다. 블로그 올인원 제가 이미 다운받은 겁니다. 얘네들은.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들 블로그 원이라는 치면 원래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안 나와서 자, 대표님들 이게 좀 죄송한데 블로그 이론이 좀 지금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따로 제가 좀 강의를 좀 찍어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올인원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카톡방 있죠? 그게 이제 블로그 올인원 사용법이거든요. 포스팅 적품이었을 때 피하는 방법이라 그 내용으로 좀 대처를 좀 할게요. 지금 보니까 블로그 올인원이 이게 지금 계속 안 나와서 네, 잠시만요. 뭐지? 자, 제가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게 파일이 없어진 것 같아서 이제 블로그 올리는 파일 보내드릴게요. 우리 대표님께. 네, 요거입니다. 요거. 얘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됐네요, 이제. 자, 이렇게 되면은 방금 새로 설치했죠? 이 테무랑 쿠팡이랑 웹툰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글 누락조회라고 보이시죠, 대표님들? 글 누락조회. 그럼 얘네들 갖다가 블로그 주소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제 아이디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거 갖다가 조회를 딱 누르게 되잖아요. 그럼 키워드 주소가 나와 있죠. 아, 글 누락조회입니다. 누락조회. 잘못 체크했습니다. 지금 이 누락조회가 체크가 안 되죠? 이 테무랑 아까 다른 데 있죠? 테무랑 알리랑 어디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쿠팡이랑 얘네 있죠, 얘네들. 이걸 한 번씩 다 세 번은 클릭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충전소, 이렇게 충전 버튼을 눌러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누르고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눌렀죠? 어떻게 됐죠, 지금? 포인트 충전해냈고, 이제 재확인 버튼까지 된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네이버 아이디를 갖다가 누락 조회에 들어간 다음에
글 개수에 따라서 1000개에서 2000개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조회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대표님들? 여기 보시면 준 누락이 있고 30권의 누락이 있죠. 음. 준 누락이라고 뜨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죠? 준 누락이라고 뜨는 거. 걔네들 갖다가 캡처해서, 캡처한 게 아니라 걔네들을 제목 0, 그리고 본문 0으로 바꾼 다음에 12시간 후에 지워주시면 됩니다. 몇 시간 후에 지우라고요? 12시간 후에 지우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 있죠? 준 누락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네, 이제 글이 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적당히 할게요. 네, 그만 좀 해라. 잠깐만. 그만. 자, 누락진 보이시나요? 밴드? 예, 누락된 글에 가서 얘네들을 넣으시면 되고, 넣고 지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거 블로그 아까 있었죠? 자,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제가 그 전체 보기를 보시게 되면은 그 목록이 있습니다. 글 목록. 야, 진짜 정말 많이 해줬네요, 제가. 네. 자, 여기 보이시면은 이거 있죠, 이런 거. 네, 이런 글들 어떻게 하죠? 숫자 0, 제목 0,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아까 블로그 올인원이라는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넘어가긴 하는데 아까 뭐 32건 누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락. 걔네들은 숫자 0, 제목을 갖다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요. 제목 0, 그 다음에 본문 0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갔을까? 다 지우고 본문 0, 숫자 0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12시간이 지났죠, 충분히. 그 얘를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예,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삭제하기, 확인. 어떻게 됐죠? 이 사진이 없어지긴 했지만은 저희가 누락 걸린 사진을 갖다가 계속 갖고 있는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블로그 오리온한 시스템을 돌려서 어떻게 됐죠? 네. 순위권이 너무 밖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누락이라고 뜨는 글도 있어요. 준 누락. 이거 보이시죠? 제가 아까 방금 지운 겁니다. 이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눌러가지고 내가 누락된 글을 갖다가 다 삭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지금 보이시죠? 무슨 준 누락? 여기 나왔죠? 예, 12월 9일 날짜죠? 얘를 살짝 늘려주게 되면 12월 9일 날 뭐 했죠? 얘가? 네, 원장님만 알려드린 플레이스 상위 수출 전략. 아마 제가 테스트하다가 그랬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네, 아까 12월 9일 날이라고 했으니까 12월 9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12월 9일. 좀만 더 가면 이 글이 보일 것 같아요. 자, 요거 있죠? 요 글 있죠? 자, 이걸 제가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글이 아까 준 누락이가 나왔죠? 어디서? 블로그 오리온에서. 지금 보이시나요, 아까? 원장님 말하는 플레이스 전략 나와 있죠? 준 누락.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준다? 수정하기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글을 영어로 바꿔주고 이 적은 글 있지 않습니까? 예, 얘네들을 갖다가 컨트롤 A 누른 상태에서 0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뭐라고요? 0으로 바꿔주는 거라, 0. 왜 이렇게 할까요? 누락된 글은 그냥 0으로 바꿔주고 발행 누르고 그냥 발행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네. 12시간 지난 후에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준 누락은 누락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신인선님 똑같습니다. 꼭 12시간 후에 지워야 됩니다. 이게 원칙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블로그를 살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노하우는 많이 모릅니다. 예, 많이 몰라요. 이 방법들을. 이 방법들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네. 그 누락된 걸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지우는 겁니다. 네. 순위권이 살아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떨어져 있으면 다 지워야죠. 누락돼 있거나.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대표님들? 아니요. 그냥 0으로 한다고요. 본문 0, 숫자 0으로 한 다음에 바꿔준다고, 이렇게. 얘를 지운다고, 12시간 후에. 이런 글이 있잖아요. 네, 얘가 지금 제 바꾼 지 얼마 안 됐죠. 12시간 지운 이유에 그 글에 무의미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바꾸게 하기 위해서 12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글이 반영되는 시간이 뭐 다 다르지만, 한 12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삭제하고 다시 포스팅할 때요. 네, 삭제하고 다시 포스팅할 때는 새롭게 포스팅하는 게 좋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누락이 됐겠죠, 소아님?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삭제하고 난 다음에 그 대신에 저 글을 뭐 또 쓸 거면 다시 옮겨 두거나 해야 되지만은 저 글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상이 생긴 거겠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도 상관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또 하신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블로그에 영향을 주는 글이 있어요. 아까 그런 글들만 0 하고 12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삭제를 하고 글을 쓰시고 이웃들을 추가하시면 돼요. 이웃들이라든가 방문자 올 수 있게. 네, 12시간 지나고 삭제하면 포스팅은 바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들, 제가 이 강의를 몇 번을 했는데 가끔 이거 못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오픈방에 다 올려놨거든요. 공지에다가. 공지에 올려놨으니까 대표님들이 좀 올리고 나서 그걸 갖다 어떻게 하죠? 네. 아, 원희님 제가 따로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네. 이거 그냥 공식이라고 보시면 좀 빠를 것 같아요. 공식이라고 보시면. 오케이? 네, 이거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문자가 늘리고 유입 많이 늘게 되면은 적품질이 풀렸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도구만 했는데 개수 상관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무슨 개수가 상관없다는 거죠? 개수라니 무슨 개수죠? 뭔 어떤 개수를 말씀하신 거죠? 예, 개수는 그거 하는 거 삭제하는 포스팅 개수는 상관없어요. 네네네. 삭제하는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12시간 지나고 숫자 0으로 만들어준 거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대표님들. 네. 녹화가 이게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안 보셔서 그래요. 이게 지금. 노출 보는 프로그램이 유료인가요? 노출 보는 프로그램이라는 건 아까 그거 블로그 올리는 얘기하신 건가? 이거? 이거? 뭐 순위 검색 뭐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것들? 이거는 무료예요, 다. 다 무료입니다, 이거. 네, 무료입니다, 이거 무료. 네, 무료입니다, 무료. 네. 검색 순위는 우리가 검색해보는 게 제일 빨라요. 네. 예, 그 순위, 뭐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뭐 그거니까. 광고 몇 개 보고, 맞습니다. 광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글 누락 조회를 할 때 여기에서 이 포인트 사용 가능까지 하기 위해서는 얘를 포인트 순서 누르게 되면은 이 창이 뜹니다. 블로그 원이론. 얘네들 왜 누르냐면은 얘네들 이걸 무료로 해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갖다 한 번씩 다 클릭을 해줘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해서 어떻게 되죠? 얘네들의 수익을 받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저희가.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갑자기 열려요. 얘네들이 다 열려요. 회색에서 검은색으로 열립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저 포인트 충전소에 들어가서 이걸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네. 얘네가 열려서 저희가 쓸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네.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